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장점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굉장히 프래그머티즘이다. 실용주의라고 쓰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미국식 프래그머티즘이 예. 우리나라 말로 실용주의로 하면 허접해져요 솔직히. 쓰기 좋게 고친다는 거죠. 쓰기 좋게 고친다는 것은 철학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 한자어 실용주의는 철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의 원래 원형인 프래그머티즘은 예. 그렇지 않아요. 프래그머티즘이라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철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자가 아니라 프래그머티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자이면서 민주주의자다.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프래그머티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프래그머티즘에 기반하에서 저는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도 발전시키고 이제 선진국, 민주 선진국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네. 하나의 장점이나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퓰리스트적인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과주의자로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5년을 할지 7년을 할지 8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한 7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고 네네. 개헌하고 개헌해서 한 7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헌해서 한 7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몇 년이지? 5년 하고 그러니까 2년을 더 한다. 내년에 이런- 개헌하면 어때? 5년밖에 못 하나?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법을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이긴 하지. 예를 네네네. 들면 이 하긴 사람부터 문제인데. 적용할 거냐 아니면 예, 예, 다음 예, 대통령부터 적용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그거 있지만 아세요? 뭐요? 이것도 논쟁거리인데 예, 예. 헌법의 부칙에 지금 예.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있잖아요. 예, 예. 개헌할 때 그거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헌법은 그러니까. 현재적 시각에서 보는 거거든. 예, 예. 그 부칙에 있는 지금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 걸 없애버리면 없으면 할수 지금 있죠.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죠. 과거 옛날에 박정희 삼성 개헌도 그렇게 다 네, 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 그래서 저는 뭐 개헌해서 음. 한 7년 해도 된다고 봐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 대통령이 한 8년 정도는 해야지 성과 내거든. 미국처럼 한 8년 두 번. 그런 부분이 있거든. 특히 이제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예. 4년 동안 성과 못 내잖아요. 4, 5년 동안. 그렇죠. 뭐 역할을 그런 하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굉장히 낼 것이다. 낼 것이다. 근데 굉장히 그게 낼 약점이 것이다.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점이면서 약점이라며. 장점이면서 약점일 수 있죠.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냐면은 예. 국회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럴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국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만약에 그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여기에서 또 예. 굉장히 또 철학적인 이야기가 예, 나옵니다. 예. 민주주의는 최종 목표인가 도구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가 도구죠. 도구죠. 최종 목표는 아니지.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맞아요. 진짜 동의합니다. 저도 예, 민주주의 도구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는 음. 태생적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한민국 헌법이 재밌는 거 아세요? 대부분의 헌법에 민주주의를 잘 담아놓지 않아요. 공화국이 우선이야. 공화국이. 네. 공화가 우선인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선. 대한민국 헌법을 누가 좌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진호가 좌파 출신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헌법을 만들었던 그런 측면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재명은 공화주의자라고 봅니다. 공화주의자다. 공공선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민중들과 직접 소통하는 약간 포퓰리즘적 민주주의자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를 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낼 것 같아요. 엄청 성과.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 경제 5위, 주식 5천, 주가 5천, 그다음에 국민소득 5만 불 시대 네. 좀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쨌든 대중들의 인기와 동의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퓰리즘이 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대중들이 여론으로 지지를 끌어내는 거고 그건 성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파퓰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뭐 개헌은 어느 정도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을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개헌하면서 꼭 바꿔야 되는 점.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 저는 첫 번째는 행정부의 입법권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행정부의 입법권을 없앤다. 예, 행정부의 입법권을 없앴으면 예. 좋겠고
그다음에 사법부 개혁이 심각하다. 사법부의 절차적의 과정 중에 한 번 정도는 선출직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서 판사들이 직위가 올라갈 미국은 때마다 선출직을 해요. 판사 그렇죠. 검사를 예, 뽑는데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선출직으로 해버리면은 이 사법부까지 표퓰리즘이 너무 심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그 저기 뭡니까 이 평판사 할 때는 그대로 하더라도 진급할 때 한 줌쯤이나 이런 식에는 그때는 한 번쯤 국민적인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 사실 우리 미국의 대법원장도 임명하지만은 네, 네. 미국의 대법관들은 네. 국민적인 스타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국가의 어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대통령에서 임명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주 판사라든가 이런 것들 거칠 때 한 번씩 선출되잖아요. 선출해요. 그 과정들이 검사들도 선출해요. 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주에서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적 어떤 여망 그래야 정말 공정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행정부도 개혁돼야죠. 행정부 개혁의 핵심은 관료들의 힘을 빼야 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왜 저런 그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 지금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가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갖고 가야 돼요. 음. 선출된 자리 예산 편성권을 갖고 가야 돼요. 기재부 관료가 왜 예산 편성권을 가집니까? 대통령이 가져야 돼요. 네. 아니면 국회가 가지든지. 우리 인류 역사의 3대 시민혁명이라는 게 전부 다 세금을 선출된 자들이 가지겠다는 혁명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 뭡니까? 보스턴 차 사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예산 편성권 누가 가지게? 국민의 대표가 가지겠다. 영국의 명예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아니라 의회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 선출된 사람들이 예산 편성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재부 관료들이 가죠? 이거 진짜 깨야 됩니다. 그거 바꿔야 된다. 관료들의 나라 해체해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우리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죠. 예.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거죠. 위에 가서 그냥 폼 잡다 오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정당 출신들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뭐냐? 예. 관료들의 나라입니다. 관료들의 나라. 이거 정말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정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진보의 눈, 보수의 눈이 아닌 대의민주주의 기관의 눈으로 정부를 한번 통제해보자라는 주장까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스포츠 보내면서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이게 이런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한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보이시죠? 뭐라고 지금 장성철 내가 평해. 그 지금 질문이 와서 지금 장성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이제 일단 뭐 속으로 네.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속으로. 예. 두 번째, 깊이나 철학적 그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언론이 좋아하는 균형감을 가지려고 해요.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사람에 대한 평가니까 그 정도로 하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박지영 비평가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뭐 물론 입법부는 사법 개혁해야 되고 네네.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해야 되고 또 이재명 정부 해야 될 일들 뭐 혹시 생각하신 건 아니면 제안할 게 있으십니까? 첫 번째 내자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죠. 잘 살게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죠. 그게 그게 저는 중요하다. 첫 번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조? 그게 개헌입니다. 저는. 개헌이다. 네, 개헌과 예. 선거구제 개편. 예.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제 개편, 네. 중대 선거구제로.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많이 반대해서 그런 거 민주당 아닙니까? 내부가 더 반대 많이 합니다. 그랬어요? 민주당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제일 오. 반대하고 호남 국회의원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지난번- 내부의 기득권이 상당합니다. 저는 그래요? 민주당 같은 이 수준 떨어지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탁월한 분이 나왔다는 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방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탁월한 분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더 민주당 심해요. 내부의 반대가 더 심합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그렇죠. 중대하면은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지. 수도권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헌하면 상원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상원도 만들어야 되나요? 네. 이원제로 가야 된다. 네네네. 법사위를 상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 상원이 네. 있잖아요. 개헌 네. 안 해도 가능한 거 아세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선거구제를 국회의원을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한 300명 뽑습니다. 네. 지역구에서 맞아요. 300명 네, 뽑고 뽑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50명 뽑는 거야. 이 전국 단위로 뽑는 50명은 전부 다 법사위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의 상임위에 해당되는 소위를 다 만들어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쨌든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니까 네네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주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그거 개헌 안 하고도 가능해요. 현재 체제로서 가능하다. 가능하고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정당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정당 엘리트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민주적으로 뽑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훌륭한 사람 제대로 영입한 적도 별로 없고요. 영입이라는 것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비례대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비례대표는 그럼 지금까지 뭐 어떻게 진행돼 왔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 솔직히
뭐 적들이 뭐 지분 나누게 하고 뭐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왔죠. 뭐. 네. 그냥 나눠 먹기다. 뭐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요즘도 민주당 뭐 예, 예. 정당 민주주의는 노무현 이회창 때가 제일 발전했던 것 같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사회적 분위기도 작동해요. 사회적 분위기가 작동하고 있다.